자, 평균 변화율 개념을 알 수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x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의 fx의 평균 변화율은 2 라는 이제 1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값이 3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을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하고, x값이 1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통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의 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b-fa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2분의 f3-f1. 근데 이제 이게 문제에서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f3-f1이 이제 4다. 이렇게 식 하나를 얻게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하면은 x값이 3에서 4까지 변하고 있으니까 4-3분의 f4-f3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1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리고 얘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f4-f3은 마이너스 1이다 하는 관계식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것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x값이 4에서 1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3분의 f4-f1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f4-f1은 이 두 식을 연립하면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식을 더해 가지고 연립을 하면 아래 위로 f3-f3이 없어지고 f4-f1 그리고 우변도 더해주면은 3이 되니까 이제 대입을 하면은 답은 3분의 3 해서 1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계속 나오는 미분계수 정의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델타 x를 쓰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냥 h로 고쳐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식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1이 됩니다. 우리 미분계수 정의에 의하면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친 이 부분들이 모양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현재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서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h로 통일할 거냐 마이너스 h로 통일할 거냐. 여기 이 부분은 fx의 괄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이 두 녀석이 마이너스 h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h로 이 셋을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1 자리는 통일이 다 잘 되어 있죠. 그죠? 자, 일단 h가 0으로 간다라고 지금 리미트 밑에 적혀 있는데 h가 0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상황이나 마이너스 h가 0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상황이나 정확히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리미트의 이 부분은 그냥 똑같은 필요충분 조건인 마이너스 h가 0으로 간다라는 것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얘를 이렇게 변화시킬 때 뭔가 마이너스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것과 이것이 정확히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 대신에 얘를 쓴다 개념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지금 1-hfx 마이너스 f1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분모는 h를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h로 바꿔주기 위해서 분모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곱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자에도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리미트 마이너스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h분의 f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1하고 여기 마이너스 1은 그냥 앞으로 좀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드디어 여기가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로 모양이 통일이 되었고 또 이제 1 통일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이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1이 되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다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f'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리를 하면은 2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가 됩니다. 자, 3번도 앞에 2번과 마찬가지로 미분계수의 정의, 식을 만들어 나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식을 한 번 더 적으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통일시켜줘야 될 부분을 표시를 보면은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통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 F1 앞에 X라는 게 없어야 되는데 나중에 얘를 좀 마지막에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분홍색 부분을 통일을 하는데 집중합시다. 아까 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X제곱을 X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부분을 모두 X제곱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여기 X가 1로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X가 1로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당연히 X제곱도 1로 가까이 다가간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리미트 이게 이 부분은 X제곱이 1로 가까이 다가간다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일단은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모는 x-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제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사실은 x 플러스 1을 곱해줘야 정리해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 x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분자에도 똑같이 x 플러스 1을 곱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식을 다시 적으면 리미트 x제곱이 1로 가까이 다가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제곱 마이너스 xf1 이렇게 고칠 수 있고, 그리고 x가 1로 가까이 다가갈 때 얘는 2로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그죠? 그 2는 상수니까 앞으로 좀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2가 여기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양이 거의 통일됐습니다. 거의 통일됐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1자리는 다 통일이 됐고 x제곱자리도 다 통일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 앞에 x가 거슬리는데 그게 이제 정리가 아직 안 됐죠. 자, 이 x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 x는 없어야 됩니다. 즉 이 자리는 원래는 마이너스 f1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만큼이 잘 보면은 f'1이 되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 마이너스 f1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적어주면은 뒤에 또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도로 똑같은 수를 뺐으면 한 번 더 더해줘야 원래 식의 변함이 없죠. 그죠? 등호를 유지하려면은 뺐으면은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나눠주고 대신에 얘도 좀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하트 모양으로 쪼갠 것을 오른쪽 위에 적어보면은 2. 자, 괄호 열고 리미트 x제곱이 1로 가까이 다가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제곱 마이너스 f1.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트 쪼갭니다. 리미트 x제곱이 1로 가까이 다가갈 때 또는 x가 1로 가까이 다가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f1 마이너스 f1로 정리가 되는데 그냥 f1로 묶어 볼게요. 그러면은 f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조금만 더 깔끔하게 적으면은 f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따라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 부분은 이제 깔끔하게 f'1로 수렴합니다. 잘 보면은 미분계수 정의식을 그대로 만족하죠. 그래서 f'1이 됐고요. 마이너스 여기는 일단 f1이 상수니까 앞으로 끄집어내고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다가갈 때 0분의 0꼴이니까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이렇게 약분되어서 지금 이만큼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1이라서 그냥 깔끔하게 2분의 1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선생님이 혼자 시험 문제를 푼다 치면은 이것보다 훨씬 빨리 풀 텐데 지금 계산 과정을 하나하나 생략하지 않고 보여주기 위해서
좀 장황해 보일 뿐이지 사실은 이거 직접 풀어보시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가.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F1 그리고 F'1 다 값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대입만 해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서 답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소 생소한 좀 낯선 개념이 많아서 아마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억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식은 FB-FA가 B-A보다 크다. 처음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자주 나오는 문제로서 이런 것은 양변을 B-A로 나눠서 필요 충분 조건을 한번 정리해 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양변에 B-A로 나누면은 좌변이 B-A분의 FB-FA가 되고 우변은 1이 되고 B-A 자체가 양수죠.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B로 나누면은 양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억식은 사실은 이렇게 놓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지만 똑같은 뜻을 가지는 다른 표현으로 적어보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와닿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하는 동안의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1보다 크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fx 그래프에 a, fa 이 점을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 fb 이 점을 b라고 할게요. 두 점 사이에 이제 평균 변화율은 요 파란색 선분의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녹색 직선이 식이 y = x니까 얘가 이제 기울기가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울기가 1인데 확실히 그것보다는 평균 변화율이 훨씬 더 가파르죠. 그래서 1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필요 충분 조건인 식으로 바꾸는 거는 자주 나오니까 그냥 눈에 좀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니은입니다. 니은은 F'B가 1보다 크냐라고 물었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누차 연습했습니다. 자, 미분계수죠. 미분계수는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하면서 그래프에서는 B, FB에서의 이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거는 우리가 형성평가도 2번이나 쳤을 정도로 자주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떠올라야 되고요. 그래서 X값이 B일 때의 fx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어보면은 확실히 기울기 1보다는 아주 가팔라서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한 번에 풀려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문제를 풀고 나면은 약간 관용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잘 봐두고 좀 눈에 익숙하게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기억과 디귿 내용이 전부 한눈에 처음 봤을 때 풀어내기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에 한번 틀리시고 그 뒤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은 저번에 이렇게 풀었었지 약간 경험에 의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식이 맞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F0이 0이라는데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 떠올리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의미에서 이거 혼자 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왜 F0이 0이냐면은 fx 그래프가 지금 보면 0,0을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0이 일단 0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역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좌변은 a-0 분의 fa-0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이 위에 있는 0은 F0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도 되죠. 자, 우변도 마찬가지로 b-0 분의 fb-f0으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렇게 식을 정리할 창의적인 생각은 스스로 해내긴 어렵겠지만 일단 하고 보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선분 x값이 0에서 x값이 0에서 a까지 변하는 동안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는 x값이 0부터 b까지 변하는 동안의 평균 변화율이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선분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선분, 여기가 점 A고 여기가 A니까, OA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가 A-0분의 FA-F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선분 OA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가 점 B니까 이 선분 OB의 기울기가 우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 누가 봐도 선분 OB 기울기가 더 크니까 부동호 방향은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리고 나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이거는 창의적인 생각은 스스로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약간은 기억하려고 애를 조금 써야 됩니다. 이건 사실은. 자,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기 때문에 답은 네, 기억과 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 실수했네요. 기억 디귿이 아니라 기억 니은이 맞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수학은 뭐 창의성 이런 것도 중요한데 당장은 시험 준비하는 과목으로서는 스스로 생각해내기가 힘든 문제가 가끔 몇 개 있거든요. 오늘 문제, 이 문제, 5번 문제가 그런 유형인데 이거는 사실 선생님은 머리가 평범한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 하루 종일 생각해봐도 이거 안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틀리시고 복습을 제대로 하는 게 시간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풀리는 것을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한 것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제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F'X를 구하라고 했는데 fx 식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미분을 이용해서 F'X를 구하면 될 텐데 문제는 fx 식이 안 나와 있어요. 만약에 fx가 다항함수라는 조건이라도 있으면 fx의 식을 구한 다음에 걔를 미분하면 될 텐데 fx가 다항함수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F'X를 구할 때에는 거의 99.99% 정의를 이용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F'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크게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냥 쉬운 미분에서 프라임 구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 근데 얘는 언제 쓴다고? fx가 보통 다항함수일 때. 사실 요거 미분한 것 자체가 다항함수 미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처럼 다항함수라는 보장이 없는 문제는 정의를 이용한다라는 거를 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보자마자 이 도함수의 식을 적고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쌤이 이제 이 식을 얘랑 연결해 지을 겁니다. 그냥 모양이 비슷하니까. 모양이 비슷하다는 단순한 이유로. 그러면 이 식을 이제 y 자리에 h를 다 집어넣으면은 fx 플러스 h를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식은 fx 플러스 fh 마이너스 xh가 되겠죠. 근데 이 생각을 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풀이를 여러분이 봤으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약간은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해를 하고 나서. 자, 그러면 fx와 마이너스 fx가 없어지면서 식이 깔끔해집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자, 그 하는 김에 하트 모양으로 쪼개는 것도 좀 같이 하겠습니다. h분의 fh 마이너스 리미트 이렇게. 그럼 여기서 또 약분이 되죠. 게다가
함수에는 x가 있고 여기는 이제 h가 0으로 갑니다. h와 x는 이 문제에서 전혀 관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x라는 것은 h 입장에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그냥 숫자 하나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은 그냥 x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구한 것을 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기억이라고 하면요. 여기서 이 녀석을 구하면은 여기다가 쏙 대입을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까지 하고 나서도 아직 얘도 안 써먹었겠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좀 막막할 수 있는데 그냥 요 F'E라는 것도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얘를 쓰여야 되니까 그죠? 아직 안 썼잖아요. 자, 그래서 F'E는 어떻게 써먹는 걸까 싶어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을 해보면 좀 빠르게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설명 없이 쭉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좌변도 좀 끌고 와서 F'E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근데 문제에서 F'E가 4라고 했으니까 자, 4는 이 녀석 마이너스 2 되니까 이제 얘가 뭐가 되겠다? 6이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을 기억에 대입을 하면 이제 기억은 사실 F'X잖아요. 그죠? 그래서 F'X는 자, 이 자리에 우리가 방금 6이란 걸 구했으니까 대입을 하면은 6-x. 답은 6-x가 되겠습니다. 자, fx의 도함수 f'x가 연속 함수고 이런 말은 처음 보는 조건이죠. 그래서 독특한 이 조건이 나중에 문제 풀 때 쓰이겠구나라고 미리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식이 성립하고 그때 F'E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고 F'E를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x자리에 쏙 1을 대입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면 좌변 전체가 0이 되어버려서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교과서에서 많이 풀었죠. 어떻게 했었냐면은 F'E를 직접 구하는 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주어진 F'이라는 함수가 지금 1에서 연속이므로 연속이면은 뭐랑 같아져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잖아요. 그죠? 이 녀석은 함수값이죠. F'에다가 x에다가 1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함수값을 직접 구하는 게 힘들면은 뭘 대신 구하자? 극한값을 구하자. 왜? 연속이니까. 자, 극한값은 기호로 적으면은 x가 1로 갈 때 F'X죠. 그리고 F' 이 식을 주어진 이 식에서 좀 정리를 하면은 양변에서 x-1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F'X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구해야 되는 함수값을 구하기 힘들 때 연속을 이용을 해서 극한값을 대신 구하는 문제는 우리 교과서에 아주 많으니까 이 패턴은 이제 익숙하게 돼야 됩니다. 자, 여기도 한눈에 보니까 이렇게 쪼개면 인수분해가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하트 모양으로 쪼개주면은 내친 김에 이제 인수분해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뭔가가 허전하죠. F1이 이렇게 딱 마이너스 들어가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왠지 F1이 0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여기에다가 x에 1을 대입을 하면 좌변이 0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F1 돼가지고 F1이 0 되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0이라고 처리를 하고 이 0 대신에 F1을 딱 넣어주면은 F'Il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2로 수렴하잖아. 그지?
그러면 2 마이너스 f 프라임 1이 되니까 다 정리를 하면은 좌변은 f 프라임 1이고 우변은 2 마이너스 f 프라임 1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맞죠? 좌변, 우변, 좌변, 우변, 그죠? 따라서 이항하면은 f 프라임은 얼마? 1이 됩니다. 그죠? 자, 이 문제도 많이 등장하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어렵게 푸는 학생들이 많던데 정말 쉬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식을 쌤이 편의상 f 프라임 f1x라고 좀 두고 이 두 번째 식을 f2x라고 기호로 좀 표시를 해놓고 출발을 할게요. 자, 이 fx가 2에서 미분 가능하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그래프로 문제를 풀 겁니다. 뭘로 푼다고? 그래프로 풀 겁니다. 미분 가능 뭐 도함수 이런 정의로 안 풀 겁니다. 그래프로 풀 거예요. 자, 그 경계가 되는 값이 2입니다. 2의 기준으로 이 fx는 여기 왼쪽에는 f1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오른쪽에는 f2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문제는 또 x 이꼴 2에서 미분은 가능해야 되니까 우리 그거는 알죠? 미분 가능하면은 뭐도 된다? 연속도 된다. 그죠? 그리고 그래프에서 미분 가능이란 스무스 즉 매끄러운 것을 의미하고 연속은 이제 그래프가 연결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두 그래프가 만나기도 만나야 되고 부드럽게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F1이랑 F2랑 그래프 생김새는 다를 수 있지만 일단은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또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x 이꼴 2에서 부드럽게 매끄럽게 만나지겠죠. 만약에 만나더라도 이렇게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그래프가 여기서 뾰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미분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인즉슨 이 F1식과 그러니까 x 이꼴 2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F1과 F2가 2에서 만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x 이꼴 2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두 식만 정리하면은 문제는 끝입니다. 게다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A와 B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번식을 정리하고 2번식을 정리하면은 A와 B에 관한 관계식이 두 개가 나올 거라서 그 두 개를 연립만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하면은 좌변은 8 플러스 2A가 되고 우변은 4B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관계식을 얻게 되고 자, 두 번째 식도 미분해서 자, F1식을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에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한 것과 그 다음에 F2식을 미분하면은 2bx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x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한 것이 같다. 그러면은 좌변은 12 플러스 a, 우변은 4b가 되어서 a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하면 A는 8, B는 5가 나와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하는 것이 A와 B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A, B에 대한 뭔가 힌트가 될 만한 녀석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눈에 보이네요. 이 녀석을 fx라고 할 때 f1이 3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f1이 3이라는 것을 정리하면 식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x값이 1일 때의 무슨 접선이 얘랑 수직이다 라는 말은 우리 이제 두 직선이 수직이면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할 때 수직이면은 두 직선의 곱하기 곱은 얼마더라? 마이너스 1이더라. 이거는 이미 잘 아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x 이꼴 1에서의 fx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 직선과 수직이 돼야 되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1과 곱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돼야겠어요? 5가 돼야겠죠. 자, 근데 또 접선의 기울기는 기호로 표현하면 뭐더라? F'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 1 정리하면은 이제 A와 B에 관한 어떤 두 번째 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식을 연립만 하면은 AB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식에서 F1을 구하면은 X에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1. 따라서 처음 얘기했던 대로 관계식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2번에서 F'1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하면 2AX 플러스 B니까 F'1은 2A 플러스 B. 근데 이것이 얼마? 5니까 이제 이렇게 두 번째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예, 두 개를 연립하면은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 값은 3, B 값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따라서 A 마이너스 B의 값은 4가 되겠습니다.